네, 여러분과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역량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경쟁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고 또 신앙으로 한다고 할 때 많이 사실은 약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사실 이 영역이다라는 것을 많이 좀 봐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청년들을 많이 이제 도와야 되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이렇게 내가 어른이니까 선배니까 도와줄게 이런 건 아니고요. 같은 눈높이에서는 오히려 제가 뒤에서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려는 입장에서 볼 때 청년들이 어떤 도움들이 필요하다라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사실 소위 말해서 이제 세상의 전문가들을 이제 소개했을 때 이분들이 이제 다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되게 뜻도 좋고 보면은 생각도 좋고 순수한데 어떤 경쟁력에 있어서 너무 떨어진다. 대체로 그런 평가들을 좀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쪽에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와 함께 일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꺼려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길고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비즈니스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어떤 전문 영역을 잘 인정하지 않고 이런 문화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조금 우리가 인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 세대나 이 뱀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의 소중한 가치 그리고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앞에 파트에서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그런 어떤 소중한 가치 그리고 우리가 지켜가고 싶은 어떤 중심과 마음들 그런 것들이 소중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이 세상에 너무나 필요한 것인 만큼 그것을 구현하고 실현해낼 수 있는 사실은 실력 그런 것들이 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특히 이제 교계를 예를 들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지금 맞이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를 맞이해서 더 사실 어려워지는 상황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모두가 다 이제 방황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제 어떻게 돼야 되지? 작년에 이제 내년이면 코로나가 좀 끝나겠지 그랬는데 지금 올해 작년 시점에 내년이면 끝나겠지 이야기를 1년 지난 지금 시점에 또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 한 치 앞을 예측한다는 게 참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졌고 사실 그거는 교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 마찬가지죠. 온 세계가 다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교회는 개척되고 있고 여전히 누군가는 창업하고 있고 여전히 누군가는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이제 목회자들을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을 모아놓으면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모아놓으면 50대 이제 어느 정도 소위 말해서 자수성가 비즈니스 같으면은 그래서 본인이 한 30대에 개척하셔가지고 50대가 되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어요. 그래서 건축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이분이 목회도 한 1000여 명 이상 모이는 교회로 자리를 잡았고 근데 이제 지금 막 개척해서 5년, 10년 정도 했는데 여전히 이제 예를 들면 자립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 제가 이렇게 앉아서 저희는 이제 그냥 이렇게 어떤 상황, 형편, 처지 비즈니스로 치면 회사 크기 직급 관계없이 저는 라운드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가 섬기고 있는 어깨동무 사역원이라는 그 어깨동무의 가치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깨동무 학교에는 등수와 등급이 아니라 1등, 2등, 3등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엔 평등도 있단다. 그래서 남을 이기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교육. 그런 어떤 가치를 제가 교육에도 담아내듯이 좀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는 이런 어깨동무 또는 라운드테이블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모이면은 그 안에 이제 보이지 않는 약간 갈등과 이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 이제 한 20년 해서 자리 잡은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막 시작해서 막 허덕이고 있고 막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고 있는 분들이 볼 때는 너무 배부른 얘기하고 우리 형편 모르고 처지 모르는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그것도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하는데 또 한면으로는 이제 이분들은 또 그런 보는 관점이 있는 거죠. 왜 안 될까를 생각해 봐라. 왜 안 될까? 왜냐하면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럼 이제 사실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안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왜 안 될까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요런 그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마인드를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많이 발견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안 되면 누군가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와서 그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컨설팅을 해주기 위해서 적절한 조언들을 해주는 것들을 잘 못 받아들이는, 그리고 잘 인정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근데 사실 그런 피드백을 듣는 것이 익숙하거나 편안한 사람은 누구도 없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는 이 역량 부분이 사실은 오히려 조금 더 강조되어야 되는 측면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우리 뭐 IBA나 이렇게 뱀 사역하는 분들한테도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이제 계속 원론적인 이야기, 가치, 철학적인 이야기, 저도 밸류, 가치라는 사실 되게 철학적인 주제로 먼저 대화를 시작했지만 사실 정말 더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이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켜 줄 건가 하는 문제도 누군가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 저는 이제 뭐 특정, 뭐 IBA라든지 특정 단체가 여기 1부터 A부터 Z까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IBA는 IBA 역할이 있고 또 다른 또 뱀 운동을 하는 분들의 그 역할이 다 있겠죠. 하지만 이제 지금 스테이지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뱀 사역의 어떤 현장에도 조금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조금 더 전문적인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뭐 가치, 철학, 방향성, 전략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이제는 어떤 실제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친구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역량들을 진단하고 그것들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의 네트워크도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이 좀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 영역에 대해서 함께 우리 앞으로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게 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볼 때는 그냥 저 개인의 생각이지만 많은 크리스찬 젊은 청년 뱀어들의 입장에서 사실 아쉬운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이 아닐까. 실제적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고 키울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은 교계에는 진짜 없는 것인가. 그리고 심지어 이 부분에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교계에는 진짜 이렇게 없는 것인가. 라는 그 리소스의 한계. 그리고 누군가 진짜 멘토에 너무나 목마른 그런 한계. 그리고 우리 한국 교계의 이름 좀 알려졌다 하는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을 만한 분들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야. 저 멀리 계셔가지고 우리 청년 뱀어들은 한번 가서 말을 건네기도 힘들어. 이런 제가 볼 때는 상황에서는 우리 기독 청년들의 특별히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키우는 일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사실은 좀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좀 뭐 이왕 하는 거 그냥 정확하게 해야죠. 뭐 이렇게 영세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아마추어 같든지 아니면 그냥 구멍가게처럼 그냥 그렇게 계속. 제가 사실 청년 창업 씬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제 제자들도 창업도 많이 스타트업 관련된 일들을 전국 지역 각곳에서 많이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 중에도 뭐 각 지방 도시에서 뭐 그 도에서 선정하는 마을 기업이라든지 지자체와 함께하는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씬에 뛰어들어서 하고 있는 친구들이 목회자들 중에도 많이 있는데요. 대화해보고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면 사실은 똑같은 진단을 해요, 결국에는. 그리고 이 창업이라는 게 잘못하면 그냥 청년들 다 포장마차 주인 만드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국가에서 하는 프로젝트로 밀어도 결국 잘못하면 그냥 진짜 포장마차 하나 만들어서 어디서 떡볶이 장사하고 있는 것을 창업이라고 결국 거기서 끝나는 수많은 청년들을 너무도 많이 봐왔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뱀으로서 말 그대로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라는 개념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다. 이런 개념은 사실 그 안에 담겨 있는 가치를 말하는 것인데 그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그릇이 사실 어떤 그릇이냐. 그리고 그 그릇의 크기도 중요하고 그 그릇의 단단함도 중요하고 그 그릇이 사람들이 봤을 때에 사실 탐날 만한 그릇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역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이제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대에
또 시점에 와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을 좀 강화하면 좋겠다. 여기 이제 사진을 제가 한 장 올렸는데 굳이 이제 역량을 얘기하면서 왜 이 사진을 올렸냐면 이 사진은 컨템포러리 아트 뮤지엄이라고 시드니에 있는 호주 시드니에 있는 사실 이제 컨템포러리 아트 뮤지엄이에요. 그래서 이제 컨템포러리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그 정의하기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단어인데 이 컨템포러리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은 규정하기 되게 어려운 그냥 현재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적절한, 지금 현재에 가장 센세이셔널한, 지금 현재에 가장 적합한 그런 어떤 개념을 이 컨템포러리라는 말이 담고 있죠. 그래서 어떤 시대나 영역을 이렇게 구분지어 놓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그것을 구분지어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동시에 진화되고 있는 동시에 이것이 컨템포러리 아트로서 이제 사람들에게는 소위 말하면 현대 미술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호주 시드니에 있는 뮤지엄인데 제가 컨템포러리라는 단어를 사실은 소개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굳이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조금 시대에 맞는 어떤 소위 말하면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컨템포러리라는 데에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컨템포러리한 것이 무엇인가? 그곳에 가장 빠른 영역이 아트라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서점에 가면 청년들 보고 특히 비즈니스 영역에 있는 청년들도 트렌드를 가장 빨리 읽고 싶으면 서점에 가서 인문학, 역사 이런 데 가지 말고 경제, 비즈니스, 자기개발도 아니다.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 아트 섹션을 가야 된다. 아트 섹션을 가면 지금 현재 누가 가장 트렌디하고 가장 컨템포러리한 건축 그리고 미술, 사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술가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영역에 가장 먼저 가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그런 어떤 역량들을 개발하는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아래에 보면 제가 세 단어를 써놨는데요. 적응력, 그리고 복원력, 그리고 지속적 학습 마인드라는 걸 써놨는데 이건 이제 UN 보고서에 있는 얘기예요. UN 보고서 2050에 보면 미래의 어떤 역량, 미래 사회 역량에 대해서 앞으로 학교들이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어떤 학생들, 어떤 인재들이 결국 미래 사회에 살아남을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를 했을 때 이 세 가지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유엔 미래 보고서에서 이야기한 내용이죠. 그래서 교육 쪽에 있는 분들은 들어보신 적은 있을 한 번씩은 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변하고 눈 뜨고 일어나면 바뀌고 있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응력이다. 그죠? 적응력 좋은 사람은 결국 어떻게든 살아남죠. 그다음 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사실 무엇을 시도한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모험의 연속이고 매일매일 실험적인 삶을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이 얼마든지 안 될 수 있고 생각했던 것들이 눈 뜨고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이미 올드한 게 됐어요. 컨템포러리 하질 못해. 그러다 보니 이미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타이밍을 놓쳤거나 해서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의 파도 타기고 파도는 한 번도 똑같은 파도가 오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매일매일의 파도 타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은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이 복원력 또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얼마든지 인생은 항상 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운도 있는데 거기서 다시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이 내구력이 그 안에 있는가 이 내적인 힘이 있는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적응력이 탁월한 사람들은 이런 내적 힘이 있는 사람들이 적응력이 탁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역량이 지속적인 학습 마인드.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평생 학습 시대다라고 얘기하듯이 이제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일들을 그래서 아마 IBA에서도 이미 이런 컨퍼런스를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했고 또 전반기에도 하고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모임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이유가 사실은 지속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한 어떤 환경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는 하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저는 사실 요즘에 수련회를 가도 청년 집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고도 여러분 저는 말씀 전하고 제가 가면서 제가 여러분 공동체에 바라는 게 있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말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가고 난 이후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학습 공동체가 생겨난다면 저는 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지속적 학습 마인드를 가지는 것,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모임이 지속적인 학습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은 오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역량과 관련된 파트는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